네, 유하. 오늘은 우리 신경망을 쓸 때 범주형 데이터를 입력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리프레젠테이션 표현 기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퍼는 다음 캐투백이라고 하는 페이퍼를 참조를 했고요. 우선 요약입니다. 멀티필드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우리가 다룰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멀티필드, 필드가 여러 개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 각 필드가 전부 다 카테고리, 범주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멀티필드 카테고리컬 데이터에 분포된 표현으로서 cat2백이란 걸 저자들이 제안을 했고요. 이걸 제안한 이유는 카테고리 간 그리고 필드 간 이런 인터필드, 인터카테고리 간 상호작용 탐구가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들은 워투백이라는 데서 영감을 받았어요. 이건 단어를 벡터로서 표현해서 벡터 공간에서 단어를 다루는 건데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cat2백이라는 걸 제안을 했고요. 카테고리 2 벡터라고 합니다. 이 cat2백은 저차원인 연속 벡터가 각 카테고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걔를 인베딩하는 그런 표현 기법입니다. cat2백을 위한 신경망을 만들기 위해서 저자들은 신경 게이트라는 것과 풀링 레이어 구조를 사용을 했는데요. 더 자세한 건 본문 진행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at2백을 이용해서 큰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왜냐? 카테고리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라고 평가까지 하고 있고요. 우리 데이터라는 거는 서로 다른 추상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추상이라고 하면은 이미지나 비디오나 오디오 등 이런 상대적으로 좀 추상 레벨이 낮은 데이터들이 있고요. 높은 추상이라고 하면 뭐 자연어, 이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이산적이고, 뭐 우리 자연어 할 때 단어 단위로 끊어지고 음절 단위로 끊어지고 이런 이산적이고 아토믹한 심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추상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잘 알려진 기법은 바로 인베딩이죠. 이산적 토큰들을 저차원의 연속 공간으로 인베딩해서, 쉽게 말하면 벡터로 인베딩을 해가지고 신경망의 입력으로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 후에 이제 신경망이 거기에 담긴 패턴을 학습하도록 진행이 되죠. 멀티필드 카테고리컬 데이터도 이런 고추상 데이터의 한 부류입니다. 각 필드의 카테고리들이 다 이중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데이터는 뭐 추천 시스템, 소셜 링크 예측, 계산적 광고 등 로그에서 되게 잘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P뉴 데이터셋에서 발췌를 한 건데, 뭐 젠더, 윅데이, 시티,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다 필드에 해당하고요. 각 필드에 이제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젠더에는 메일과 피메일이 있고, 윅데이에는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쭉쭉쭉 있겠죠. 뭐 시티 역시 베이징, 상하이, 홍콩 뭐 이런 게 있고, 브라우저 역시 크롬,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필드도 여러 개, 멀티 필드고 카테고리도 여러 개, 한 필드에 담겨있는 이상적 카테고리들도, 헤테로한 카테고리들도 여러 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죠.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멀티필드 카테고리컬 데이터들은 인터필드 카테고리들의 의존성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이 필드와 이 필드 사이에 어떤 의존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의존성들을 인베딩 할 때 좀 넣어주기 위해서 두 솔루션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직접 넣어주는 거. 물론 이 사람이 직접 넣어주게 된다면 비용이 높겠죠. 게다가 필드가 커지면 불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함수 또는 신경망으로 특징을 찾아서 인베딩하기. 근데 이것도 기존의 방법들은 브루트포스로 에임리스하게 찾아가지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 페이퍼에서, 본 페이퍼에서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식은 비지도에다가 멀티필드 카테고리컬 데이터에 표현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하는 거고요. 우리 기존에도 이런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있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원핫 인코딩. 예를 들어 아까 젠더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필드가 두 개였잖아요. 그러면 2차원 벡터를 구성해서 앞에가 female을 의미하고 뒤에가 male을 의미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합니다. 뭐 메일인 경우에는 female 쪽은 0, 메일인 쪽은 1, 이런 식으로 단 하나만 1이 되도록 세팅해주는, 인코딩해주는, 이게 원핫 표현 방법이고요. 윅데이 같은 경우는 7개니까 7차원의 벡터, 아까 CT 같은 경우에는 351개 있었으니까 351차원의 벡터가 될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바로 보이는데, 바로 차원의 저주죠. 카테고리 개수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351차원 벡터를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그 중에 대부분이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스파스한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인베딩해서 넣어줄 수는 있지만 관계성을 담지 못하죠. 필드 간 관계성 역시 담아줄 수가 없고, 카테고리 간 관계성 역시 담아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테이션인데, 이는 D차원 벡터로 매핑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D는 하이퍼 파라메터로서 주어지는데 원래 카테고리 수보다 현저히 작은 값으로 줍니다. 벡터로서 이제 다루겠다는 거고, 벡터 연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의미적 유사성은 거리로서 유사한 애들끼리는 뭉쳐있고 정반대인 애들끼리는 벡터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인베딩을 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워드 투 벡터인데, 단어를 벡터로 표현해서 의미적 유사도도 벡터 방향을 보고 판단이 가능하고, 벡터끼리 더하고 벡터끼리 빼고 뭐 이런 연산도 가능한 거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 캣투백은 카테고리를 벡터로서 치환을 해주겠죠. 어떻게 그걸 하는지 좀 살펴보자면 또 나오는데 신경 게이트와 KMX 폴링 레이어를 씁니다. 신경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쌍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있고요. KMX 폴링 레이어는 상호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을 몇 개 선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 두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높은 레벨의 상호작용을 탐색할 수도 있죠.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쉬운데 이렇게 인베딩된 벡터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인베딩된 벡터들끼리 뉴럴 게이트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F 연산을 취하고 나서 나온 이 결과들 있잖아요. 이 결과들에서 KMX 폴링을 취하고요. 그럼 중요한 몇 개가 다시 추려지고 이 KMX 레이어에서 골라낸 얘네들을 똑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 몇 번 그렇게 반복한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을 내놓는 거죠. 여기서 이 게이트, 뉴로 게이트는 상호작용 레이어라고도 하는데 카테고리 쌍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게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 게이트는 상호작용 결과를 반환을 하고요. 수학적으로 게이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벡터 두 개를 인풋으로 받아서 벡터 하나를 아웃풋으로 내놓는다. 게이트 F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먼트끼리 더하는 거, 엘리먼트끼리 곱하는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든지, 혹은 뭐 더 복잡하게 하이웨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쓰든지, 이 게이트를 어떻게 형성하냐에 따라서 카테고리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축시켜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KMX 폴링 레이어를 거치는데 여러 개의 상호작용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뭐 아까 4개 같은 경우에는 4C2 하면 6개가 나오겠죠. 그 6개 중에서 다시 4개를 선별하는 과정이 KMX 폴링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 레이어와 KMX 폴링 레이어를 계속 반복해서 몇 차례 반복하고 계층 구조를 이루게 되면은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다른 필드 간 높은 레벨의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가 있겠죠. 그 후에 몇 번 반복을 한 다음에 최종 상호작용 벡터 표현을 예측하기 위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캣투백은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데이터의 비지도 학습과 모델의 지도 학습 형태를 띠는데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샘플 인코딩 모듈에 참 또는 거짓 샘플을 입력을 하고요. 인코딩된 샘플 벡터가 나오겠죠. 이 인코딩된 샘플 벡터의 결과는 MLP를 통해 가지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 가지고 참일 확률 P를 예측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참 또는 거짓 샘플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거짓 샘플이 카테고리 벡터 학습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이 거짓 샘플은 학습셋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카테고리들을 무작위로 선택한 다음에 무작위로 그걸 교체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 교체할 때는 같은 필드 안에 있는 카테고리 중 무작위로 하나로 교체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거짓 샘플을 만들 수 있고 판별기 네트워크에 입력을 받았을 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기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게 되겠죠. 판별기 네트워크의 손실함수는 평균 크로스 엔트로피로 줄 건데 올바른 예측에 라이크우드를 최대화하게 됩니다. 손실함수를 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처럼 될 거고 얘가 참일 확률을 맞추도록 유도함으로써 모델에 대한 지도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자들이 실험을 몇 개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클릭드로 레이트 프레딕션, CTR 프레딕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는 광고를 본 사용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하는 빈도의 비율로서 중요한 지표라고 해요. IPNew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총 23개의 필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카테고리가 10개 이상인 18개 필드를 선택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CTR 추정을 위해서는 기존 방법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회귀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한 FNN이라고 해서 팩토라이제이션, 머신 서포티드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GCPM, Convolutional Cliff Prediction Model 이런 것들이 기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들은 예측 성능의 향상에만 힘을 쓰고 있지 멀티필드 카테고리컬 데이터의 표현이라던가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심을 안 했다고 해요. 저자들은 실험을 위해서 캣투백 FNN1과 캣투백 FNN2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1 같은 경우에는 KMX에서 나온 풀린 결과를 그냥 컨케이트네이트 합니다. 쭉 이어서 최종 벡터 표현을 형성하고 예측을 했고요. 이 FNN2 같은 경우에는 풀린 결과랑 플러스 우리 기존에 인풋으로 넣어줬던 카테고리 인베딩 정보를 같이 다시 최종 벡터 표현을 형성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 후에 예측을 하고요. 한 번 더 카테고리 인베딩을 넣어주니까 영향력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실험 결과로서 캣투백 FNN1과 FNN2가 기존의 다른 방법들의 성능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특히 FNN2가 좀 더 좋았다고 하네요.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도 테스트를 했는데 드롭아웃이 0.1일 때 또한 인터랙션, 우리 상호작용을 몇 번 할지 몇 층 쌓을지 했을 때는 2층이 제일 좋았고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썼을 때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캣2백은 멀티필드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임베딩할 수 있는 기법이고요. 다른 방법들과는 달리 캣2백은 높은 레벨의 상호작용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자들은 추후 더 복잡하고 정교한 게이트를 설계해서 인터필드 카테고리의 상이한 상호작용 패턴에도 관련된 탐색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캣2백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GitHub 이슈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거 관련된 포스팅을 제가 미디엄에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